표시기준 영상은 바이오푸드랩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표시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입니다. 정보 표시면 소비자가 제품의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합니다. 복합 원재료를 쉽게 설명하자면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해서 사용하는 고추장, 간장, 소스 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원산지 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는 원재료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이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각각 찾아보셔야 합니다. 수산물의 소관부처는 해양수산부로 관련 문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농축산물의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며 관련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시행령,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각각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정제수, 당류, 식품 첨가물, 주정은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은 좌측 상단에 깜빡이는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제품명의 야채, 과일, 수산물, 육류 등과 같은 통칭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며 10포인트로 굵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 원칙에서도 세부적인 규칙을 나눌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크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와 복합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 그리고 농수산물의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된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첫 번째 큰 원칙인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에서 세 가지 규칙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해당 원료 한 가지. 두 번째 1순위 원료와 2순위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해당 원료 두 가지.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순위 원료까지 표시합니다. 첫 번째 원료가 98%인 경우 원산지 표시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키토 달걀말이는 1순위 원료 달걀 98%이며 2순위 원료 소금 0.5%, 3순위 원료 대파 0.5%입니다. 이 경우 1순위 원료가 98%에 해당되므로 달걀의 원산지만 작성합니다. 첫 번째 규칙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1순위 원료와 2순위 원료의 합계가 98%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원료까지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됩니다. 예시로 밥푸고기 산 적이 있습니다. 1순위 원료 돼지고기 54%, 2순위 원료 소고기 44%, 3순위 원료 대파 0.5%입니다. 1순위 원료와 2순위 원료의 합이 98%이므로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원산지만 표기해줍니다. 두 번째 규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규칙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원료의 함량에 관계없이 세 번째 원료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두부 야채 샐러드가 있습니다. 1순위 원료 두부 27%, 로메인 15%, 청경채 14%, 무순 13%, 치커리 13%입니다. 세 번째 규칙을 적용한다면 두부, 로메인, 청경채까지만 원산지를 표기해줍니다.
두부, 로메인, 청경채의 합이 56%입니다. 98%를 다 채우지 않아도 되나요? 첫 번째, 가목, 두 번째, 나목,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목인 세 번째 기준을 적용하는데 배합 비율 순으로 3순위 원료까지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므로 98%를 채우기 위하여 해당되지 않는 원재료까지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규정은 영상에서 보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2항 1호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 대상에서 표시의 규칙을 참고하세요. 제품명이 야채 샐러드인데 무슨 치커리, 겨자채는 표시하지 않나요? 샐러드는 고대 로마에서 생채소를 먹을 때 소금과 올리브유를 뿌려 먹는 살라트라는 음식에서 기원된 명칭으로 음식의 명칭이나 야채와 같은 통칭 명칭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나 농수산물의 명칭인 배추, 고추, 돼지고기, 갈치와 같은 명칭은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2순위부터 5순위 원료까지 원료 배합 비율이 동일합니다. 이때 2순위부터 5순위까지를 2순위로 보고 6순위 원료를 3순위로 보아야 하나요? 2순위부터 5순위까지 동일하다면 동일한 순위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를 해며 3개 이상 표시하였으므로 3순위 이상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6순위 원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산지를 작성하는데 물, 당류와 같은 원산지 표시 제외 대상 원료가 있어요. 원산지를 표시할 때 물, 주정, 당류, 식품 첨가물과 같은 원산지 제외 원료가 있다면 그 다음 원료부터 원산지를 표시해 줍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큰 원칙인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3가지 규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3가지 규칙 중에서 복합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의 원산지 표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표시 기준 2탄 주 표시면 표시 방법 기대해주세요.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복합 원재료가 포함이 되었다면 다음의 예시처럼 복합 원재료 내의 2순위 원료를 표시해줍니다. 복합 원재료인 간장의 원재료 순위는 1순위 정제수, 2순위 탈지대두, 3순위 천일염입니다. 하지만 정제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1순위 탈지대두, 2순위 천일염의 원산지만 표시를 해줍니다. 복합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 규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3조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표시는 1순위 원료 옥수수, 2순위 간장의 탈지대두와 천일염, 3순위의 양파가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정제수와 올리고당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의 두 번째 큰 원칙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명에 따른 표시인 세 번째 큰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명에 포함된 농축수산물의 원료는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하여야 하는데 예시로 바질 콘스프에는 바질이 0.3%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에 바질이 포함되었으므로 바질이 원산지를 표시하여 줍니다. 여기까지 원산지 표시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치와 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는 부록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